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해서 재시문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생명과학 기출문항 이용해서 풀이를 할 거고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불의 옥잠이 수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온 문항인데, 불의 옥잠 같은 경우에 황산염, 암모늄염, 인산염 등 영양염료와 중금속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하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급속도로 퍼져 문제를 야기하는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문항을 보면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더니 어류의 몸에서 마찬가지로 방사선 동위원소인 탄소의 함유량이 증가한 피로부산이 검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탄소 순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데, 탄소 순환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처음에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가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이 고정한 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포도당이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탄소가 방사선 동위 원소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 생산자를 먹고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포도당을 섭취할 수밖에 없고, 이 포도당이 세포 호흡에 사용될 때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때 피루부산이 탄소가 삼탄당인데 이 탄소가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나와 있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수소 생태계에서 지금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이제 남세균과 침수 식물들이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거고, 이때 공기 중에 방사선 표시를 한 탄소가 물에 녹아서 이 물에 녹아있는 방사선 동위 원소인 탄소를 이용한 광합성을 하게 될 거고, 이 광합성을 한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인 어류는 당연히 피루부산에 똑같이 공기 중에서 제공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표시된 피루부산이 검출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해서 생산자가 사용하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고, 이 포도당을 소비자가 섭취함으로써 소비자 또한 피루부산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함유된 피루부산이 검출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문의 그림에서 불의 옥잠이 만약에 급속도로 번식해서 호수 전체를 덮어버렸다면 호수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측정한 결과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불의 옥잠 또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불의 옥잠이 호수 표면 전체를 덮었다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불의 옥잠이 광합성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한다라는 뜻은 남세균과 침수식물의 광합성 양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CO2가 감소하는 것만큼 O2도 남세균과 침수식물의 광합성 양이 감소함에 따라서 O2 발생량 또한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 또한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용존 산소량이 감소했다라고 원인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주어진 문제 조건에선 불의 옥잠이 자라서 호수 전체를 덮어버렸고, 그러면 기존의 남세균과 침수 식물 또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인데, 이 광합성을 할 땐 CO2를 이용하는데 CO2가 물에 녹는 CO2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남세균과 침수 식물 자체가 광합성 양이 떨어지고 O2 발생량이 감소하고 용존 산소량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불의 옥잠이 호수 표면을 다 덮어버렸을 때 당연히 빛이 들어오는 양 또한 감소해서 남세균과 침수식물의 광합성량이 감소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정리한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남세균은 질소고정 세균이다. 그리고 불의 옥잠 매트가 호수를 덮었을 때 남세균과 불의 옥잠이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을 질소 순환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N2에서 공유결합, 질소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의 옥잠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질소 고정 세균이 필요한데 이 생태계에서는 지금 남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질소가 남세균이 암모늄 이온으로 질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암모늄 이온의 양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남세균이고요. 불의 옥잠은 물속에 이제 녹아있는 암모늄염을 뿌리로 이제 흡수를 해서 질소 동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옥잠은 이 생태계에서는 당연히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서 암모늄염을 이용해서 불의 옥잠이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질소 동화 작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의 옥잠이 호수 표면 전체를 다 덮어버린다면 남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세균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만큼 질소 고정 세균의 감소가 결국 암모늄염에 대한 암모늄염 양 자체가 이 호수에서 줄어들게 되고 불의 옥잠 또한 암모늄염을 이용한 질소 동화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계가 전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세균의 숫자가 감소하면 이 그러니까 암모늄염이 감소하게 되고 암모늄염이 감소하게 되면 불의 옥잠 또한 질소 동화 작용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의 옥잠의 개체수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봤을 때 불의 옥잠 매트가 호수 위를 완전히 덮으면 호수 수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경우 제시문 그림의 소비자와 분해자들은 어떤 영향을 입을지 설명하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다 연결이 돼서 불의 옥잠이 호수 전체를 감싸서 되게 되면 남세균과 침수식물의 침수식물은 당연히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광합성량이 줄어든다라면 호흡량보다 순 광합성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런 게 개체 수의 감소의 원인이 될 것이고 남세균과 침수식물의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호수 안쪽에 있는 생산자의 개체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동물성 플랑크톤하고
어류와 같은 이런 소비자의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물론 분해자 같은 경우에 초반에 남세균과 동물성 플랑크톤 어류들이 감소한다는 건 결국 사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런 시체들을 분해자가 분해를 열심히 해서 분해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종래에는 어떤 것도 새로운 개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분해자 또한 이 호수 생태계에서는 숫자가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의옥잠 매트가 잡초 뒤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다. 자, 지금 이 다섯 번째로 묻는 문항은 우리가 생명과학 원에서 밀도, 빈도, 피도, 그리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는 것과 중요도라는 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모두 더한 값이 가장 큰 게 우점종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을 말하고, 지금 주어진 개체수와 개체당 출현한 방향부수 그리고 개체당 점유 면적을 전체 면적과 전체 개체수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구하는 과정에서 질문이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문항에 대한 해설을 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한 게 전체적인 답이 된다기보단 지금 이 문항에서는 생명과학 원에서 충분히 배웠던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 그리고 개체 군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학생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론이나 답변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개념 정리했던 걸 가지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2022학년도 수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